그러면은 29페이지에 이 연습 10번 문제는요. 그 셀 참조 방식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가 수식을 작성할 때 어, 달러를 붙이고 안 붙이고 뭐 어떤 때는 달러를 한쪽에만 붙이고 이런 셀 참조 방식에 대해서 이미 이제 뭐 F4번 키를 누르면 달러가 막 붙고 안 붙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조건부 서식할 때도 막 혼합 참조 같은 것도 써보고 이렇게 달러 한쪽에만 붙이는 방식, 또 우리가 앞에서 뭐 절대 참조 막 되는 거, 그런 거 달러 양쪽에 다 붙어 있으면 고정시키는 거, 그런 거 고급 필터나 조건부 서식에서도 썼었죠. 그런 셀 참조 방식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의 문제를 밑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급여 현황 시트에서 D4와 E4셀을 사용해서 모든 직원의 인센티브와 4대 보험을 4대 보험 금액을 구한 다음에 급여액에서 인센티브를 더하고 4대 보험 금액의 차액을 구해 실급여액을 작성하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급여액에서 5.4%만큼이 인센티브고 급여액에서 6.6%만큼이 보험 공제율이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급여액에서 5.4% 곱해서 인센티브를 구할 수 있겠죠? 김영식 사원의 인센티브를 먼저 한번 구해 보실래요? 4대 보험도 구하고요. 6.6%를 곱해서 4대 보험도 구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다 구해지면 급여에서 인센티브를 더하고 4대 보험을 빼서 실급여액도 구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죠? 수식은 항상 는으로 시작한다는 거 아시죠? 계산식을 작성할 때는 항상 는 해가지고 수식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김영식 씨의 급여액을 찍고 곱하기 인센티브율 이렇게 찍고 그리고 나서 이 디포셀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엔터 하면은 이렇게 이 사람의 인센티브는 잘 나왔지만 우리가 밑으로 채우기 할 거죠. 밑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 나머지 사람의 인센티브가 잘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우리가 구한 방식은 상대 참조, 달러 안 붙어 있는 상대 참조 방식인데 밑으로 이렇게 채우기를 해보면 다른 사람의 인센티브 잘 안 나오죠. 네, 잘 안 나오는 이유가 계속 이 D4가 바뀌어요. D5로 바뀌고 D6로 바뀌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식을 이렇게 채우기를 하면은 똑같이 내려오는 인센티브율이 이렇게 같이 내려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수식은 C9와 D5를 곱하고 있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네, 같이 움직이면 안 되겠죠 인센티브율이. 네, 그러니까 수식을 이렇게 채우기 할 때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절대 참조해야 되는 거 있는 거 아닌가. 네, 하나만 딱 혼자만 구하는 거면 상관이 없거든요. 뭐 달러 붙이고 안 붙이고가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채우기를 하실 때는 뭐 밑으로 채우든 옆으로 채우든 채우기를 할 때는 내가 절대 참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를 꼭 고민해 보셔야 돼요. F4번 눌러가지고 달러를 붙여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밑으로 채우기도 해봅니다. 저처럼 어, 이렇게 인센티브 구하고 그다음 4대 보험도 똑같이 구할 수 있겠죠? 4대 보험도 구하고 실급액도 구하고 다 구해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문제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제 계속 해보는데 이 8셀에는 또 는 해가지고 김영식 씨의 급여액 찍고 또 곱하기 보험 공제율인 이포셀을 찍고 그리고 이포는 역시 밑으로 채우기 할 때 같이 막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밑으로 내려오고 내려오고 막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서 F4번 바로 눌러가지고 절대 참조를 시키고 엔터
한 다음에 또 소식을 밑으로 채우게 하면 4대 보험도 잘 나올 거고. 네. 그다음 또 실급여액도 김영식 씨가 받는 실제 급여액는 해가지고 또 김영식이의 급여액 그다음 더하기 플러스 인센티브 네. 또 마이너스 4대 보험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다 상대 참조하는 게 맞겠죠. 네, 왜냐하면 밑으로 채우기 할 때 같이 또 그 다음 사람의 급여액과 인센티브 4대 보험으로 바꿔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건 다 상대 참조로 냅두고 그렇게 해서 수식을 또 채우게 해보신다면 나머지 사람들의 급여액도 잘 맞게 나와야 됩니다. 실급여액도 이렇게 채우기 하실 때는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달러를 붙이고 안 붙이고 하는 거를. 그다음 계속해서 구구단 표시트에서 C5셀의 수식을 작성한 다음 나머지 셀에 복사하여 구구단을 완성하라고 했는데요. 구구단 표시트로 옆에 시트로 와보시죠. 네, 이번에는 C5셀에 구구단을 우리가 작성을 해줄 건데요. 그 여기에 이제 구구단 표를 완성시키려고 하는데 C5셀의 수식을 작성해서 나머지 셀에 이렇게 채우기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채우기를 해가지고 구구단을 완성해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럼 C5에다가 먼저 2은 2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수식을 작성해 주세요. 저처럼 는 해가지고 먼저 C4 곱하기 B5 이렇게 얘 곱하기 얘.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채우기를 하면 잘 나올 것 같습니까? 구구단이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수식을 밑으로 채우고 또 그 상태에서 옆으로 채우고 해봤어요. 값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네. 이런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지수 형태로 표현되는 건데 이게 숫자 값이 너무 커져가지고 뭐 이런 뜻입니다. 1.66 곱하기 10의 240승 공이 240개가 더 붙어야 된다. 네. 그리고 막 이제 표현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이거 숫자 오류 얘하고 곱해지면은 너무 값이 커지는 거니까 엄청나게 커지는 거니까 이제 표현 범위 벗어나서 오류가 뜨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아시겠죠? 상대 참조로 구해놓으면은 당연히 뭐 같이 다 따라서 막 밑으로 내려가고 뭐 옆으로 막 넘어가고 할 거니까 당연히 제대로 안 나올 건데 이 첫 번째 수식을 다시 더블 클릭 들어가서 이제 C4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C4는 어떻게 절대 참조를 하면 될까요? 얘가 만약에 절대 참조되면 있잖아요. 2단은 잘 나오겠지만 밑으로 채우기 했을 때 2단은 잘 나오겠지만 나머지 단들이 잘 나올까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밑으로 채우기 해보면 2단은 잘 나왔어요. 하지만 옆으로 채우기를 해보면 계속 2단만 이렇게 붙잡고 있고 뭐 네, 다른 단으로 못 넘어가기 때문에 절대 참조를 하시면은 네, 안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뭘 써야 될 것 같냐면 혼합 참조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달러 한쪽에만 붙이는 방식 이거. 앞에 조건부 서식할 때도 우리가 뭐 이렇게 열만 고정시키고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눌러서 열만 고정시키고 이런 걸 써봤죠. 근데 이런 그 계산 작업 문제에서도요 양방향 복사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렇게 밑으로 채우고 옆으로 채우고 이렇게 양방향 복사 채우기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혼합 참조가 쓰여요. 자주 쓰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채우기 해서 뭐 그냥 끝내는 경우는 절대 참조로 충분해요. 계산 작업에서. 근데 이렇게 행방향, 열방향까지 양방향 채우기를 하게 되면은 혼합 참조가 거의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첫 번째 수식을 더블 클릭 들어가서 C4는 어디 앞에 달러를 붙여주느냐가 문제죠. 어디 앞에 달러를 붙일까요? C입니까? 4입니까? 네.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4행만 고정. 4 앞에 달러 붙여서 4행만 고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뭐 그런 분은 이게 밑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 C4를 밑으로 같이 내려오도록 해서는 안 되잖아요. C5로 바뀌고 이렇게 C6으로 바뀌고 막 내려오면 안 되니까 얘는 어
밑으로 못 내려오도록 막아야 돼요. 하지만 옆으로 채우기 했을 때는 2가 3으로 바뀌고 4로 바뀌고 이렇게 넘어가야 돼서 옆으로는 자연스럽게 C는 D로 2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지만 행은 고정시켜서 4 앞에 달러 붙여서 밑으로 못 내려가도록 막아야 되는, 그러니까 4행만 고정시켜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B오는 어떻게 할까요? 어디 앞에 달러 붙여주실래요? 네, B열만. 네. 그러니까 여기는 B 앞에 달러를 붙여서 이렇게 B열 안에서만 밑으로 채우기 했을 때 밑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가되 1이 2로 3으로 이렇게 넘어가되, 옆으로 채우기 했을 때는 옆으로 같이 넘어오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막 C열로 이렇게 못 넘어가도록 막아야 되는 거죠.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서 B열만 고정. 이게 4행만 고정, B열만 고정. 네. 이렇게 해서 엔터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수식을 선택해서 첫 번째 수식을 선택해서 채우기 핸들을 잡고 밑으로 채우고 또 옆으로 채우고 그렇게 채우기를 해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잘 나옵니까? 네. 어, 지금 헷갈리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얘는 이렇게 얘 곱하기 얘로 해가지고 달러를 한쪽씩만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도요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네. 왜 여기 사행을 고정시켜야 되고 또 왜 여기 비열을 고정시켜야 되나. 네. 그런 거를 이제 딱 이해할 수 있으면 혼합 참조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네. 집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네. 지금 좀 헷갈리는 분들은 그러면 이걸 이해할 수 있으면 혼합 참조를 제대로 아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채우기 할 때 밑으로 채우고 손 뗐다가 다시 잡고 옆으로 채우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 계속해서 그 밑에 또 3번 내용인데요. 네, 3번은 또 보니까 총합계 시트의 B4셀에 1, 4분기의 B4와 2, 4분기의 B4, 3, 4분기 B4, 4, 4분기 B4 1년치의 합계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각 분기별 그런 합계를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이제 3차원 참조 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총합계 시트에 와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런 각 분기별 그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에 그런 다른 시트들에 있는 내용의 합계를 구하겠어.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려면 이게 일명 3차원 참조라고 하거든요. 다른 시트에 있는 내용을 불렀다. 시트에서 그러니까 현재 시트에서 다른 시트에 있는 내용을 참조한다. 네, 수식에서 참조한다는 것은 그런 건 3차원 참조 수식이라고 해요. 보통 셀 주소 앞에 이렇게 느낌표 표시가 생기면서 앞에 다른 시트면 시트명이 이렇게 찍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1, 4분기 시트의 B4고 2, 4분기 시트의 B4고 뭐 이런 거를 표시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앞에 느낌표 표시가 있으면서 이렇게 시트명이 딱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다른 파일에 다른 시트를 부르면 파일명까지도 다른 파일이 다른 파일에 있는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그 내용을 또 수식에 부르면 파일명이 대괄호로 앞에 먼저 나오고 파일명, 시트명, 셀 주소 이렇게 되는데 보통 뭐 실기 시험에는 다른 파일에 있는 거는 쓸 일은 거의 없고 그냥 현재 같은 파일 안에서 이제 다른 시트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있어요. 네, 그래서 3차원 참조 수식은 이렇게 느낌표 표시가 이렇게 붙어서 시트명, 셀 주소로 간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럼 작성해 볼게요. 3차원 참조 수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저처럼 총합계 시트에 와서 B4셀에 와서 저처럼 총합계 B4셀을 찍고 하세요. 수식을 쓸 거니까 는 먼저 입력해야 되고요. 는을 썼으면 먼저 1, 4분기 시트 탭을 찍어요. 저랑 똑같이 해보세요. 그 다음에 B4셀을 찍어요. 저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위에 수식 입력줄에? 제가 할 때 하셔야지 네, 되지. 네. 다시 해볼게요.
잘못 작성했으면 ESC에서 빠져나오면 되고요. 총합계 시트에 비사셀을 와서 합니다. 는 해서 수식이다 는 먼저 입력했고 1, 4분기 시트 탭을 찍었어요. 그 다음 비사셀을 찍었어요. 저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를 보세요.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 플러스 더하기 입력하고 또 2, 4분기 시트 탭을 찍고 또 비사셀을 찍고 위에 수식 입력줄을 보면서 또 플러스 더하기 입력하고 3, 4분기 시트 탭을 찍고 또 비사셀을 찍고 그 다음 또 더하기 입력하고 4, 4분기 시트 탭을 찍고 비사셀을 찍자마자 그대로 엔터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위에 하여튼 이 수식이 이렇게 맞게 작성이 돼 있으면 뭐 심지어 적어도 되는 거거든요. 타이핑에서 저렇게 적어도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만 돼 있으면 맞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나온 사람은 이제 왜 안 나오냐면은 이 말이 뭔가 바뀌어서 이 말을 내가 뭐 다른 데 찍어가지고 총합계 찍어가지고 총합계로 바꾸고 막 이러면은 이제 안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말이 달라지면. 그러니까 이 말하고 똑같이 나오고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그다음 이렇게 작성한 수식을 C16셀까지 복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수식을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또 밑으로 채우고 옆으로 채우고 근데 얘는 상대 참조로 할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지점에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 채우고 옆으로 채우고 했을 때 다른 지점에 뭐 다른 모니터까지도 L 모니터까지도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채우기를 밑으로 옆으로 상대 참조로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 옆에 페이지 5번 문제도 똑같은데 그 30페이지 5번 문제도 보면은 방금 했던 거랑 뭐 비슷한 건데 총합계를 구하는 곳이죠. 또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 합계를 구하는 곳에 총합계 시트의 C17이죠. C17셀에는 또 1, 4분기 합계와 2, 4분기 합계, 3, 4분기, 4, 4분기 합계를 모두 다 더해서 총합계가 나오도록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일일이 다 찍는 게 귀찮아가지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합계를 구하는 함수를 쓸게요. 합계를 구하는 함수가 뭐죠? 네, sum이죠. sum을 써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복잡한 수식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미리 정의되어 있는 공식, 함수 자체가 미리 정의되어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항상 수식에서 쓰이는 거고요. 네, 그럼 제가 여기서 총합계 C17에 와서 는 해가지고 또 sum, sum 이렇게 입력해서 sum을 불러보세요. 어저께도 했듯이 목록에서 더블 클릭하면 됐었죠. 그러면 괄호가 열렸었죠. sum을 목록에서 더블 클릭. 이렇게 괄호가 열리면 함수로 인식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처럼 이렇게 는 해가지고 먼저 su 이렇게 입력해서 sum을 이렇게 목록에서 더블 클릭해 주세요. 는을 안 쓰면은 이 함수가 안 불러져요. 텍스트로 인식되고. 그래서 는 수식에서 함수 이름을 이렇게 적어서 fx 붙는 게 이게 함수 표시거든요. 더블 클릭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탭키로 선택해도 되고요. 선택해서 가로가 열렸을 때 이제 먼저 1, 4분기 시트 탭을 찍습니다. 저랑 똑같이 해보면 돼요. 1, 4분기 시트를 찍었고 그 다음 Shift를 누른 채로 마지막 시트인 4, 4분기 시트 탭을 찍습니다. 1, 4분기를 먼저 찍었고 Shift를 누른 채로 마지막 시트인 4, 4분기 시트를 찍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처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위에 1, 4분기 땡땡 4, 4분기 이렇게 나오고 있나요? 네, 이거는 시트만 범위 지정한 거거든요. 아직 안 끝났어요. 시트를 범위 지정한 거고 우리가 여기서 더하고자 하는 셀이 뭐죠? 네, 합계죠. 네, 그러면 얘를 한번 찍어주셔야 돼요. 합계 셀을 C17을 한번 찍어주고 그대로 엔터 하시면 돼요. 가로는 알아서 닫힐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어때요? 잘 나옵니까? 네, 아까보다 더 간단하죠. 네, 아까는 일일이 다 찍어가지고 막 길었잖아요. 이렇게 길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냥 시트를 범위 지정해가지고 한 번에. 그러니까 이게 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있더라도 월 단위로 막 이렇게 막 12개 시트로 돼 있더라도 한 번에 다 잡아서 시트를 한 번에 범위 지정해서 합계를 구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함수는 이렇게 복잡한 수식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리 정의되어 있는 공식입니다. 그런 함수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갑니다. 이제 31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뒤에 31페이지로 왔고 이번에는 그 파일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파일을 열어주세요. 2강 연습 문제 1번 파일. 얘를 열어가지고 해볼게요. 함수를 연습할 수 있는 파일입니다. 2강 자료의 제일 첫 번째 파일인데 2강 연습 문제 1번 파일을 열어보시면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막 날짜와 시간 시트, 논리 시트, 문자열 시트 이렇게 시트가 여러 개 있죠. 네, 그리고 시트별로 각각 함수를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파일입니다. 완성본 시트도 있기 때문에 집에서 나중에 시간 되실 때도 완성본 시트에 뭐 어떻게 완성돼 있나, 어떤 함수를 쓰고 있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완성을 시켜봐도 좋고요. 네, 그러면은 날짜와 시간 함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그 날짜와 시간 함수에서 이미 사용해 본 함수가 있죠, 우리. 어떤 함수를 써봤습니까? 네, 뭐 먼저 year, month, day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네, year, month, day 이거 이미 써봤고 시험에 자주 쓸 수밖에 없고 중요한 함수를 좀 체크해 볼게요. 그 다음에 또 weekday 함수, weekday 함수도 시험에서 자주 쓰입니다. 날짜의 요일을 계산할 때, 뭐 어떤 특정 요일 무슨 요일이냐, 날짜가 뭐 수요일이냐, 뭐 날짜가 무슨 주말이냐 이런 거를 또 계산해서 또 조건을 줘야 된다든지 뭐 하여튼 날짜 요일을 판별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어, 그다음 today, now도 중요. days 360도 어저께 써봤죠. days 360은 뭐 자주 쓰이는 함수는 아닙니다만 어제 써봤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텐데 시작 날짜, 종료 날짜 이렇게 넣으면은 두 날짜 간의 일수차를 구해줬었죠. 네, 어저께 써봐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또 today, now 이런 함수들 시험에서 자주 쓰이는 중요한 함수고 가로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네, today는 날짜, 현재 날짜를 표시하고 now는 날짜와 시간까지 표시하고 가로 안에 인수가 필요 없어요. 그래도 가로는 따라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 데이트, 워크데이 이런 함수들도 시험에서 종종 나올 때가 있는데 이 데이트는 시작 날짜에서 몇 개월 전후의 날짜를 계산하고 또 워크데이는 시작 날짜에서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한 평일로만 따졌을 때 며칠 전후의 날짜를 구한다. 워크데이는 일하는 날로만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한 평일로만 계산해서 며칠 전후의 날짜를 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함수들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3셀에 와서 오늘 날짜는 는 today 해가지고 쓸게요. today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가로가 열리면 그냥 엔터 하세요. 가로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래도 이렇게 가로는 따라 붙는다 생각하시고 그 밑에는 는 now 함수를 또 써보시죠. now도 더블 클릭해서 가로가 열리면 그대로 엔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today는 날짜가 나오고 now는 날짜와 시간까지 나오고 이게 현재의 컴퓨터의 날짜와 컴퓨터의 시간 나오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가 되게 돼 있습니다. 계속 이 시스템의 날짜와 이 컴퓨터 시스템의 시간이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계속 바뀝니다. 내일 되면 내일 날짜로 바뀌고 계속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도를 추출해 봅시다. 어떤 함수를 쓸까요? 연도를 추출하는 거는 year. 네, 오늘 날짜에서 연도만 추출해 보세요. 는 year를 선택해서 날짜 오늘 날짜 B3셀을 찍고 엔터. 그다음 는 month. 또 month도 날짜를 찍고 엔터. 또 그 밑에는 는 day. 또 날짜를 찍고 엔터. 뭐 이런 식으로 year, month, day로
네, 하여튼 year, month, day로 이렇게 날짜에서 연 원리를 추출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연 원리를 하나로 합쳐주는 함수도 있는데 그건 바로 그 데이트 함수입니다. 연 원리를 따로따로 넣었을 때 그 연 원리를 하나로 합쳐주는 함수도 있습니다. 이 데이트 함수를 써가지고 데이트를 써서 연 원리를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가 있을 때 그거를 한번 합쳐 봅시다. 는 데이트 해가지고 데이트를 목록에서 더블 클릭. 괄호가 열리면 이번에는 Shift F3 눌러서 함수 마법사를 한번 불러보세요. 어저께도 우리 했었죠. 저처럼 이렇게 는 데이트 해가지고 목록에서 더블 클릭해서 괄호가 열렸을 때 하세요. 함수 마법사를 불러보세요. Shift F3번 눌러서 또는 FX 단추 눌러서. 근데 괄호 안에 이제 인수 그 이어 먼스데이 이렇게 넣으라고 하고 있는데 이어는 연도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 2020 얘를 찍을게요. B6을 찍고 그다음 먼스는 또 B7, 데이는 B8 이렇게 B6, B7, B8을 그렇게 각각 넣고 확인해 보세요. 그럼 날짜로 다시 합쳐주죠. 네, 연 원리를 이렇게 하나로 합쳐주는 함수입니다. 시 분초는 hour, minute, second 시간은 타임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hour 날짜가 아까 now로 우리가 날짜 시간까지 가져온 비사를 찍고 뭐 엔터 또는 minute 또는 second 네,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는 타임 네, 타임 해서 이제 마법사를 부르면 이렇게 또 10분초를 합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일을 구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요일을 구하는 일은 아까 위크데이 함수로 이제 할 건데 이 위크데이 함수 같은 경우는 어, 날짜에서 그냥 요일의 번호, 요일 코드를 돌려주는 함수입니다. 네. 옵션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옵션은 생략하면은 보통 기본 타입으로 일요일이 1번에서 토요일이 7번까지 나오는 그런 유형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 D3셀에 와서 는 위크데이 한번 불러볼게요. 위크데이를 선택한 다음에 함수 마법사를 불러보세요. 잘 모르는 함수가 나올 때는 Shift F3 함수 마법사를 꼭 쓰세요. 시험에도. 여기서 그 날짜는 그냥 오늘 날짜를 찍을게요. 시리얼 넘버가 날짜를 나타내는 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오늘 날짜를 넣어주시면 돼요. 단 얘가 어,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네, 목요일이죠. 네, 그래서 결과가 5가 나오는 거 보이죠? 어, 리턴 타입을 생략했기 때문에 기본 타입으로 1번 타입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리턴 타입에 내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타입인 1번 타입이 일요일이 1번에서부터 토요일이 7번까지 나오는 유형입니다. 네, 그래서 일요일이 1번, 월요일이 2번, 화요일 3번, 수요일 4번, 목요일 5번 이렇게 되는 거니까 5번이 나온 거죠. 어 근데 이거를 1번 타입으로 하지 말고 2번 타입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2번 타입으로 해서 확인하면은 결과가 4로 바뀌죠. 네. 왜냐하면 2번 타입은 월요일이 1번에서부터 일요일이 7번까지 나오는 유형이 2번 타입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얘는 어, 월요일이 1번이니까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월, 화, 수, 목 이렇게 해서 4가 나온 거고 제가 저번에 이제 시험 그 문제에서 그 2번 타입을 써가지고 주말에 해당하는 경우를 찾아라. 그런 문제를 푼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번 타입을 써서 주말에 해당하는 경우를 찾는다면 몇 번 몇 번을 찾으면 됩니까? 네. 일요일이 1번이니 아 이게 월요일이 1번이잖아요, 이게.
네, 기본 타입은 일요일이 1번인데 2번 타입은 월요일이 1번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이 6번, 일요일이 7번 되겠죠. 그러니까 6번, 7번을 찾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조건을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됐을 때 그 값이 크거나 같니 6보다 이렇게 조건을 주면은 주말인 경우를 찾을 수가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나왔던 문제고. 네. 근데 이렇게 뭐 특별한 타입을 따로 요구하지 않으면 그냥 1번 타입으로 그러니까 기본 타입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략을 하거나 네, 지금은 생략하거나 1번 타입으로 다시 해주세요. 네, 그럼 이렇게 날짜는 요일은 1, 2, 3, 4, 5, 6 이렇게 막 코드 값으로 엑셀이 계산하는 특징이 있고 요일뿐만 아니라 날짜도 보면은 우리가 알아보기 쉬우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지 엑셀은 이렇게 날짜도 다 시리얼 넘버로 이렇게 숫자 값으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날짜도. 그러니까 일반으로 이렇게 바꾸거나 제가 이렇게 숫자로 바꿔보면은 날짜가 이게 시리얼 넘버가 있어요. 엑셀은 다 이런 숫자 값으로 날짜도 계산해요. 내일 되면은 73으로 바뀌고 모레 되면 74로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숫자 1이 보통 날짜로 치면은 1900년 1월 1일. 숫자 2가 1900년 1월 2일. 그러니까 이게 하루씩 이렇게 1년 번호 값이 이렇게 하루씩 1900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계속 하루씩 증가한 값이 오늘까지 이렇게 온 값이 이거예요. 네. 근데 내일 되면 그러니까 뭐 73으로 바뀌고 이런 건데 우리는 이렇게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날짜를 알아보기 쉬우라고 표시 형식을 이렇게 바꿔준 거죠. 엑셀이. 그럼 여기도 우리가 알아보기 쉬우려면 형식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엑셀은 뭐 이렇게 1, 2, 3, 4, 5가 편한데 요일을 표시할 때 우리는 그게 불편하니까 컨트롤 1번 눌러서 셀 서식으로 가서 여기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서 우리가 요일을 표시할 때 저번에 뭘 썼죠? DDDD 하면은 뭐가 나왔죠? 영문 요일이 나올 거고 해보세요. 사용자 지정에서 DDD 하면 축약형 썰드데이, DDDD 이렇게 영문 요일, 한글 요일을 표시할 때는 뭐였죠? 네, AAA 하면은 목, A를 4개 쓰면은 목요일 뭐 그렇게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바꿔 쓰면 된다고요. 네, 표시 형식을 알아보기 쉬우려고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 표시 형식으로 이렇게 바꿔 쓰시면 돼요. 예, 그다음 오늘부터 7일 후의 날짜를 평일로만 따졌을 때 7일 후의 날짜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어떤 함수를 쓸 거냐면은 workday라는 함수 아까 전에 나왔었는데 시작 날짜, 일수, 공휴일 목록 이렇게 써가지고 시작 날짜에서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한 며칠 전후의 날짜를 구한다. 그런 게 특징인데요. 오늘부터 7일 사이에 오늘이 5월 21일이니까 오늘부터 7일 사이에 뭐 공휴일이 있습니까? 네, 없죠. 근데 만약에 뭐 어린이날 뭐 우리가 앞에서 뭐 있었잖아요. 뭐 그런 아니면 뭐 선거일 뭐 그런 것처럼 공휴일이나 임시 공휴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 뭐 석가탄신일 있으면 석가탄신 적어 놓고 막 이렇게 적어 놓고 그거를 나중에 딱 찍어 주면 공휴일 목록에 넣어 주면은 그것도 계산해서 제외가 되게 돼 있어요. 날짜를 세알릴 때. 얘는 일하는 날로만 계산하는 함수니까 워크데이는 그런 거예요. 해 볼게요. 여기 D4셀에 와서 는 워크데이 워크데이를 선택한 다음에 함수 마법사를 불러보시죠. 스타트 데이트 시작 날짜는 오늘 날짜 B3셀을 찍고 데이즈는 7일 후의 날짜를 구할 거니까 7 할게요. 만약에 7일 전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7일 전을 구하고 싶으면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요. 네, 그럼 7일 전을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7일 후니까 그냥 7로 하고 할로데이즈는 01 근데 이거 네. 그러니까 01이 적혀 있는 게 있으면 그걸 찍으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 국경일이나 공휴일, 임시 공휴일과 같은 그 작업 일수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날짜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생략인데 만약에 뭐 포함되는 뭐 공휴일이 있으면 적어놓고 이렇게 찍어주면은 그것도 계산해서 제외가 되게 돼 있어요. 지금 필요 없어요. 생략 확인해 보세요. 네.
그럼 이렇게 숫자 값이 튀어나왔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겠죠? 아까 날짜나 요일은 다 숫자 값으로 계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리얼 넘버를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바꾸면 돼요. 표시 형식을. 네, 홈탭의 표시 형식에서 간단한 날짜 형식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6월 1일이 됩니까? 네. 원래 오늘이 5월 21일인데 왜 7일 후의 날짜가 6월 1일이 나왔을까요? 원래 28일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근데 6월 1일이 나옵니까? 네, 주말을 뺐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 오늘 목요일이었잖아요. 그 주말이 이렇게 제외되는 거죠. 네, 주말이 두 번 들어갔네요. 주말이 이렇게 그 제외되고 7일 후의 날짜로 해가지고 구하니까 네, 이렇게 해서 6월 1일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eDate 함수도 한번 써볼게요. eDate 함수는 시작 날짜에서 몇 개월 전후를 구하는데 제가 오늘 날짜에서 6개월 전을 구하고 싶어요. B2셀에다 한번 구해볼까요? B2에다가 는 eDate를 선택한 다음 함수 마법사를 불러봅니다. 스타트 데이트는 오늘 날짜 B3을 찍고 months는 제가 6개월 전을 구하고 싶은데 얼마로 적을까요? 네, 마이너스 6. 그러면 확인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숫자 값이 나왔다고 해서 또 잘못된 게 아니라 간단한 날짜 형식으로 그렇게 바꿔보신다면 11월 21일 그렇게 됩니까? 2019년. 네. 그래서 하여튼 날짜 및 시간 함수에서 지금 방금 좀 중요한 함수들 알아봤는데 잠깐만 쉬었다가 네, 5분 뒤에 또 논리 함수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논리 함수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고요. 우리 논리 함수에서 또 이미 사용해 본 함수들이 또 보이네요. 그죠? 어떤 함수를 써봤습니까? 네, if, and, or 이런 함수들은 뭐 이제 if는 안 써봤구나 참. and, or 함수를 써봤죠, 그죠? 네. 근데 뭐 시험에서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네, 중요한 함수들입니다. if, and, or 무조건 쓸 수밖에 없고요, 시험에서. 뭐 나머지 함수들은 거의 잘 안 쓰이지만 if error 정도는 또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if error는 이게 식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인수 1을 돌려주는 좀 특별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식이 에러라면 오류라면 인수 1을 반환시켜라. 그리고 식에서 오류가 없다면 그냥 식 그대로 나와라. 그런 의미의 함수인데 if error 한번 써볼게요. 논리 시트에서 할게요. 아까 우리 쓰던 파일에서 계속 하는 거고요. 논리 시트에서 그냥 빈칸에 아무 때나 오셔가지고 먼저 이 if error 함수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식 쓰고 식에서 오류가 날 때 인수위를 돌려주는 일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수위를 쓰고 할 건데요. 빈칸에 아무 때나 오셔서 는 if error를 더블 클릭 선택한 다음 함수 마법사를 또 불러보세요. 먼저 value에는 그냥 1 나누기 0 이렇게 해볼까요? 1 나누기 0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밑에 딱 찍어보면 오류 표시가 나죠. 이렇게 0으로 나누기 오류입니다.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죠. 0분의 1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오류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샵 디바이드 0, 샵 네임, 샵 넘버 막 이렇게 막 오류가 발생하는 케이스들은 다 value if error일 때 값을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오류인 경우는 value if error일 때 값을 반환시킨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건데요. 그러면 입력 오류라고 해보겠습니다. value if error일 때는 입력 오류 뭐 쌍따옴표가 앞뒤로 붙어야겠죠. 이게 텍스트니까 원래 자동으로 붙겠지만 수식에 사용되는 텍스트는 쌍따옴표가
필수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세요. 그럼 결과적으로 입력 오류가 되죠. 네, 이건 오류가 나는 케이스는 이제 이렇게 입력 오류라는 값이 value if error 때 값이 나오는데 밑에 이거 채우게 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밑에 이거를 1 나누기 1로 바꿔보세요. 1 나누기 1로 바꾸면은 뭐가 됩니까? 결과가 1이 나오죠. 네, 왜냐하면 오류가 아니잖아요. 1 나누기 1은 오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식 그대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if 에러를 쓰는 경우는 이제 식에서 오류가 있을 때 뭔가를 다른 값을 처리해주고 오류가 없을 때는 그냥 식 그대로 나오도록 하려고 쓰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제 그리고 참고로 not 같은 경우는 그 필기 시험 같은 데서 간혹가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는데 는 not 하면은 논리값의 반대값을 돌려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not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 보면 true의 시계는 false를, false의 시계는 true를 돌려준다. 뭐 그런 설명 나오는데 여기서 1이 크니 0보다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결과가 뭐가 될까요? 얘는 true죠. 하지만 not이 붙었기 때문에 아마 결과는 false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논리값의 반대값을 돌려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럼 지우고 not이 붙으면 항상 그 논리값의 반대값을 찾으세요. 그 필기시험 같은 데서 나오거든요. 이제 평가를 구하는 곳으로 와서 우리 평가 1을 먼저 구해 볼 건데 이 시험이 보니까 커말 1급 필기 시험인 것 같아요. 이효리가 필기 시험에 합격을 했나 못했나? 네.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시트 일반, 데이터베이스 일반 이 과목 세 과목 모두 20문제씩 총 60문제라고 했습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는데 그 60문제를 36개 이상 맞춰야지 합격이다. 네. 그러면은 여기 F5셀에 와가지고 36개 넘으면 합격,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실제 시험이 이렇습니다. 네, 필기 시험이. 그럼 F5셀에 와서 어떤 함수를 쓸 거냐면요. if 함수를 쓸 겁니다. if 함수가 특징이 조건식, 로지컬 테스트 조건식을 딱 주고 참일 때 어떻게 하고 거짓일 때 어떻게 해라 하는 함수인데 참일 때 값과 거짓일 때 값을 다르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문제처럼 기면 뭐 어떻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 이런 문제는 뭐 대부분 다 if 함수를 쓰는 문제예요. F5셀에 와서 는 if 불러볼게요. if를 더블 클릭한 다음 가로가 열리면 또 함수 마법사를 불러보세요. 로지컬 테스트 조건식 같은 경우는 조건이 뭐예요? 합계가 36개 이상이면 하는 게 조건이죠. 그러면 이 자리는 당연히 뭐 이효리의 평가를 구하는 자리인 만큼 이효리의 합계를 찍고 이효리의 합계 이호가 크거나 같니? 36개 이렇게 value if true면 뭐라고 할까요? 네, 합격. 이효리는 true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효리와 같이 36개 이상인 사람은 합격이다. 그래서 뭐 이효리만 구하고 끝이면 이걸로 끝내도 되거든요. value if false일 때 필요 없으면 이걸로 그냥 바로 확인해도 제가 만약에 확인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수식을 어떻게 할 거예요? 밑으로 채우게 할 거죠. 밑으로 이렇게 채우게 하실 거죠. 근데 채우게 하면은 당연히 지금 상대 참조이기 때문에 달러 안 붙였잖아요. 아까 우리가 달러를 안 붙인 상태이기 때문에 밑으로 갈 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따라서 내려가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또 펄스로 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펄스가 밸류 펄스 값이 필요한 경우는 꼭 적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필요 없으면 안 적으면 되지만 이렇게 필요할 때는 밸류 if 펄스를 불합격 이렇게. 저 따라하신 분은 마법사를 다시 불러서 하면 돼요. 찍어놓고. 네, 확인하고 밑으로 채우기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합격 불합격이 잘 나오는지. 그 다음 계속해서
평가 2를 구해 보겠습니다. 평가 2는 합계가 40개 이상이면 상, 37개 이상이면 중, 그렇지 않으면 하로 표시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상, 중, 하로 이제 표시할 거네요. 평가 2를 구하는 곳에 가서 또 기면 뭐, 그렇지 않으면 뭐, 또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 가야 돼서 역시 if를 쓸게요. 는 if를 선택한 다음 또 함수 마법사를 불러봅니다. 로지컬 테스트 조건이 일단 합계가 40개 이상이면 하는 것부터 물어볼게요. 이효리의 합계를 찍고 이 5가 크거나 같니? 40개보다. 로지컬 테스트 조건식. value if true면 뭐라고 할까요? 네, 상. value if true면 상. value if false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 하 다 있죠, 그죠? 여기에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value if true일 때는 뭐 상이 확실한데 value if false일 때가 지금 중도 있을 거고 하도 있을 거니까 여기서는 바로 적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갈라야 돼요. 37개 이상이면 중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로 다시 여기서 나눠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또 if가 필요해요. if를 여러 번 중첩해서 쓸 수 있다네요. 네, 7번까지 중첩해서 쓸 수 있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if를 쓸게요. 그러면 value if false일 때 와서 if 괄호 열고 저처럼 적으세요. 괄호 안 열면 함수로 인식이 안 돼요. if 괄호 열었으면 두 번째 if의 괄호 안으로 들어갈게요. 아, 참, 저 혼자 하고 있네요. 제가 이런 거 설명 안 했죠. 괄호만 열려 있으면 함수로 다 인식되기 때문에 여기 마법사에서도 내가 또 적어가지고 함수를 또 다른 함수 또 적어서 괄호를 열어주시면 위에서 수식 입력줄에서 이렇게 찍어서 그 함수의 괄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두 번째 if로 넘어온 거거든요. 여기 찍어보시면 두 번째 if로 넘어오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시 앞에 if 찍어볼게요. 저기 맨 앞에 if를 딱 찍어보면 첫 번째 if로 다시 넘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함수를 앞으로 많이 이렇게 중첩해서 쓰게 되기 때문에 뭐 함수를 막 3개씩 4개씩 같이 쓰는 경우도 많고 이제 그러면은 가로를 꼭 열어서 그 가로 안에 딱 들어와 보시면 그 함수로 바로 넘어옵니다. 이렇게 여기 찍고 저처럼 여기 찍고 할게요. 그럼 이제 두 번째 if로 넘어온 건데 여기서는 뭘 물어봐야 될까요? 네, 40개 이상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그렇다면은 37개 이상이니?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if의 조건식에는 이효리의 합계 이 5가 크거나 같니? 37개보다 이렇게. 그럼 value if true면 뭐라고요? 중. 네. 그리고 중도 아닌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뭐죠? false면 하. 네, 그렇게 해서 확인했을 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면은 뭐라 합니까? 왜 뭐라고 할 것 같냐면 이렇게 두 번째 if에 대한 괄호만 닫히고 있고 이 바깥쪽에 큰 if에 대한 괄호가 안 닫혀가지고요. 괄호 닫는 걸로 변경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이 뜨죠. 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변경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이 뜨지 않나요? 확인했을 때 그냥 yes 하시면 돼요. 알아서 괄호 닫아주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괄호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변경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준 거니까 yes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으로 채우기도 해봅니다. 그럼 이렇게 상중하로 잘 나오나요? 저처럼. 내가 이거 어떻게 구한 거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여기 첫 번째 수식을 찍고 Shift F3 눌러보시면 if 안에서 if를 또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if 안에서 value if false일 때 또 이렇게 if가 또 들어간 거죠. 여기서. 그 다음 계속해서 평가 3를 구해보겠습니다. 평가 3 같은 경우는 또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시트 일반, 데이터베이스 일반이 모두 8개 이상이면 빈칸,
그렇지 않으면 꽈락. 제가 첫째 날 설명도 했었는데 진짜 꽈락이 있습니다. 시험 시에. 필기 시험은 꽈락이 있어서 이렇게 유지태 씨 같이 막 6개만 맞추면 꽈락입니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8개 이상, 과목당 적어도 8개 이상은 맞춰야지만 20문제 중에서 40점 이상 돼야지만 꽈락을 면할 수 있고 이런 꽈락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네요. 찾아봅시다. 그럼 평가 3 구하는 곳에 와서 또 하여튼 조건을 만족하면 빈칸, 그렇지 않으면 꽈락이기 때문에 기면 뭐 그렇지 않으면 뭐 하는 if를 쓸게요. 는 if를 선택하시고 함수 마법사를 또 부르고 로지컬 테스트 조건은 이제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시트 일반, 데이터베이스 일반이 모두 8개 이상이면 이게 조건이죠. 근데 조건을 지금 세 과목으로 이렇게 각각 나눠서 모두 8개 이상이니 물어보려면 if가 조건을 하나밖에 못 주는 함수예요. 조건 3개는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조건을 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모두 다 만족할 때 참이 나오는 함수가 뭐죠? 네, AND 함수. 바로 우리가 앞에서 써봤던 또 if 안에서 이제 AND를 쓸 겁니다. 네, 조건식에서. 조건이 2개 이상 들어가야 된다면 if도 AND나 OR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AND 함수를 쓸게요. if의 조건식 로지컬 테스트에서는 AND 괄호 열고 저처럼 AND에서 괄호를 꼭 열어주시고 AND의 괄호 안으로 들어갈게요. 아까처럼 여기 찍어서. 그럼 AND로 넘어왔습니까? 나중에 내가 다시 이거 AND의 그 인수 다 채우고 다시 if로 돌아올 거다. 앞에 if를 찍어서 if로 내가 다시 넘어올 거다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네, if는 아직 완성이 안 된 거니까요. 그래서 AND의 괄호 안에 이렇게 찍어서 AND로 넘어왔으면 조건 1은 컴퓨터 일반, 이효리의 컴퓨터 일반, BO가 크거나 같니? 8개. 또 로지컬 2, 조건 2는 스프레드시트, CO가 또 크거나 같니? 8개. 또 로지컬 3는 데이터베이스, DO가 크거나 같니? 8개. 이렇게 해서 AND는 특징이 모두 true 돼야지 이렇게 true가 나오죠. 한 개라도 펄스가 뜬다면 그걸로 인해서 펄스로 바뀌어버리는 함수죠. AND는 모두 퍼펙트하게 true가 나와야지만 true가 되는 함수인 거를 이제 아실 겁니다. AND는 우리가 조건을 다 적었지만 if는 아직 안 끝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if로 오셔야 돼요. 앞에 if를 찍어서 여기를 찍어서 if로 넘어오세요. 다시 돌아오세요. value if true면 뭐라고요? 빈칸. 아까 전에 우리 합격이라고 적었을 때 합격 앞뒤로 이렇게 쌍따옴표가 붙었지 않습니까? 텍스트 앞뒤로 쌍따옴표 붙잖아요. 근데 쌍따옴표 안에 아무것도 안 적으면, 그러니까 쌍따옴표만 연달아 2개 이렇게 찍으면 그게 바로 빈칸입니다. 공백. 그냥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생략하면 true라고 찍혀 나옵니다. 논리값 아까 펄스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보셨죠? 생략을 하면 true 막 펄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공백으로 만들려면 쌍따옴표 2개. 그리고 value if 펄스면 뭐라고요? 네, 꽈락. 네, 확인해 보세요. 네. 그러면 밑으로 채우기를 해봤을 때 꽈락자들이 있습니까? 아까 몇 명 있었죠? 3명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if 안에서 and를 써가지고 이렇게 조건 모두를 만족하면 뭐 true일 때 빈칸, 그렇지 않으면 꽈락 처리한 거고요. 이제 마지막 평가 4를 구해 보겠습니다. 평가 4는 컴퓨터 일반이 8개 이상이거나 데이터베이스 일반이 10개 이상이면 공백, 아니면 재시험, 또 기면 공백, 아니면 재시험이니까 역시 if를 쓸게요. 는 if를 또 선택하시고 함수 마법사를 불러보고 로지컬 테스트 조건은 컴퓨터 일반이 8개 이상이거나 데이터베이스 일반이 10개 이상, 이게 조건이죠. 네. 어떤 함수가 필요하나요? 네.
이거나 또는이니까 오화 조건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아실 겁니다. 오화 가로 열고 오화 가로 열었으면 오화의 가로 안으로 들어갈게요. 넘어오세요. 오화의 가로 안에 찍고 이렇게 오화로 왔으면 여기 조건 1이 컴퓨터 일반이 8개 이상 또 조건 2가 데이터베이스 일반이 10개 이상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네, 로지컬 1은 이효리의 컴퓨터 일반 크거나 같니? 8개 또 로지컬 2는 이효리의 데이터베이스 DO가 크거나 같니? 10개 이렇게 조건 1, 조건 2 그리고 이제 아직 안 끝났죠. if는 아직 안 끝났죠. 그러니까 다시 if로 오세요. 앞에 if를 찍어서. value if true면 뭐라고요? 네, 공백, 빈칸, 쌍따옴표 2개. 그다음 value if false면 제시험을 쳐라. 그러니까 if OR의 특성상 펄스가 뜨려면 2개 다 펄스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펄스가 되잖아요. OR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뭐 이걸 만족해도 되고 OR는 뭐 요걸 만족해도 되고 뭐 둘 중에 하나만 얻어 걸려도 true인데 둘 다 이걸 만족하지 못했다면 펄스가 뜨는 거니까 OR의 특성상 그럼 두 과목 다 망쳤다는 소리니까 예. 두 과목도 통과를 못하면 이제 재시험을 쳐라 그렇게 되는 거죠. 네,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재시험을 쳐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확인하고 밑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 딱 한 명 유지태 씨가 재시험을 쳐야 되네요. 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문자열 함수로 32페이지 밑에 문자열 함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미 사용해 본 함수가 있죠. 어떤 함수를 써봤나요? 네, left, mid, right 다 써봤죠.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replace라는 함수도 시험에서 종종 나옵니다. 참, lower, upper, proper 이것도 시험에서 한 번씩 나오고. 네. lower 소문자로 바꿔주고, upper는 대문자로 바꿔주고, proper는 단어의 첫 글자들만 대문자로 바꿔주고. replace는 대체하다, 바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텍스트를 다른 텍스트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치의 텍스트를 찾아서 다른 텍스트로 바꾸고 약간 비슷한 게 substitute. 이 두 개는 좀 비슷해요. 네, 텍스트를 찾아서 다른 텍스트로 바꾸는 일을 하는데요. 물론 차이는 있어요. replace는 위치를 찾고 어떤 위치에서 몇 글자만큼 그러니까 위치에 있는 특정 위치에 있는 값을 검색해서 바꾸고 substitute는 그냥 텍스트 자체를 찾아요. 그냥 글자를 찾아요. 위치를 찾는 게 아니라 어떤 텍스트를 찾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좀 이따 써볼 거고 텍스트 함수, len 함수도 시험에서 한 번씩 이것도 등장할 때가 있는데 len은 영어로 그냥 length 하면은 뜻이 뭡니까? length 길이죠. 몇 글자냐? 글자 수가 몇 글자니? 네, 그런 거를 구하는 거고 텍스트 함수 중요합니다. 텍스트 함수는 시험에서 자주 쓰이는데 지정된 형식의 텍스트로 바꾼다. 그러니까 텍스트 인수를 어떤 값을 내가 형식 지정해 준 대로 바꾼다. 근데 형식 앞뒤로 쌍따옴표 붙어야 되거든요. 형식 앞뒤로 쌍따옴표 표시를 넣어 주시고요. 이 형식은 셀 서식의 표시 형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컨트롤 1번 눌러 셀 서식을 막 바꿨잖아요. 그 셀 서식에서 쓰이는 표시 형식 기호를 써가지고 함수를 통해서도 텍스트의 형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concatenate도 시험에서 한 번씩 나올 때가 있는데 이 concatenate는 이게 텍스트 1, 텍스트 2 이렇게 이건 그냥 뭐 단순한데 텍스트 1이 예를 들어서 A고 텍스트 1이 A고 텍스트 2가 B다. 그러면은 그냥 그 두 개를 합쳐라. 그러니까 결과는 뭐 A, B가 되는 거죠. A, B 뭐 이렇게 두 개를 합치겠어.
뭐 텍스트 여러 개 적었을 때 그걸 하나로 합쳐준다 그런 뜻이고 value 함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쓰일 때가 한 번씩 있는데 시험에서 value는 텍스트 값을 숫자로 변환시킵니다. 가로 안에 텍스트 형식의 값이 들어왔을 때 그걸 숫자 형식으로 변환시키고 left는 중요합니다. left는 시험에서 좀 자주 쓰이는 편인데 지정한 반복 횟수만큼 텍스트를 출력하겠다. 텍스트를 몇 번만큼 반복해서 영어로 reprint라고 보면 돼요. reprint. 그래서 반복해서 출력한다. 네, 그런 뜻입니다. 이런 함수들 한번 써볼게요. 네. 문자열 시트에 와서요. 해보겠습니다. 출생 연도를 구하는 곳이 있네요. C5셀에 출생 연도를 한번 구해봅시다. left 함수를 써가지고 왼쪽에서 두 글자만 추출할 수 있겠죠? C5셀에 와서 는 left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B5를 찍고 컴마 두 글자만큼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엔터. 네, 밑으로 채우고 하여튼 출생 연도를 left로 주민등록번호에서 두 글자 추출해서 구했고요. 그 다음에 mid 함수 써가지고 성별을 추출해 봅시다. 주민등록번호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을 나타내는 자리가 있죠. 몇 번째 자리입니까? 여기가 몇 번째 자리입니까? 하이픈도 글자입니다. 빼기 8, 그 8번째 자리죠. 8번째 자리에 이 한 글자만큼을 그러면 추출할 수 있겠죠. 미드 함수도 어저께 우리 써봤죠. 미드 함수를 써가지고 해봅시다. 여기 D5셀에 와서 는 미드를 선택한 다음 함수 마법사도 불러보시고 텍스트는 주민등록번호 B5를 찍고 그 다음에 스타트 넘버 몇 번째 위치에서 8번째 8 시작 위치 8 넘버 캐릭터스 돌려줄 문자의 개수 몇 글자만큼 가져올까요? 8번째 위치에서 뭐 이렇게 세 글자 가져올 거면 3 하면 되는데 우리는 몇 글자? 한 글자 1 네, 확인하고 밑으로 채우기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2, 1, 2, 1 이렇게 나왔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요새는 2, 1, 1, 2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요새 무작위로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추출하면 3, 4도 있죠. 우리 반도 3, 4가 있겠네요. 네. 네. 좋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아이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B7을 더블 클릭. 네, 4번으로 해봅시다. 네, 4번으로. 2000년도 이후에 출생자는 하여튼 뭐 3, 4를 쓸 거니까 이게 시험에 정말 나온 적이 있어요. 실제로 1, 2, 3, 4로 이제 나오는 케이스를 이렇게 이것도 3번으로 바꿔보세요. 남녀로 바꿔라. 이렇게 주민등록번호에서 이렇게 미드 함수로 1, 2, 3, 4 이거 추출해서 남녀로 바꾸는 것까지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거 할 때는 이제 어떤 함수를 같이 쓰는 거였냐면요. 미드 함수와 물론 if와 or를 같이 써도 됩니다만 if 안에서 or 해가지고 뭐 1이거나 3이면 남 그렇지 않으면 여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함수가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은 34페이지에 있네요. 34페이지에 choose 함수 중요한 함수거든요. 어차피 알아야 될 중요한 함수이기 때문에 choose 함수를 써서 같이 그 남녀로 바꾸는 것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choose 함수는 특징이 뭐냐면 choose가 원래 뭐 선택하다 네, 이런 뜻이잖아요. 영어로. 그러니까 목록 값들을 쭉 나열해 놓고 목록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하는 게 설명이 지금 조금 34페이지에 설명이 약간 부족한데 첫 번째, 두 번째 하는 게 이제 value 1번, value 2번, value 3번 해가지고 254번까지 갈 수 있어요. 254번까지 가능하고 앞에 인덱스 넘버를 딱 적어주면 그 번호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온다. 내가 2번 적으면 그 번호에 해당하는 값을 들고 온다. 추주가 선택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오렌지, 귤, 사과,
뒤에 계속 적을 수 있어요. 수박, 딸기, 참외 막 적어놓고 3번 이렇게 하면 결과가 뭐가 됩니까? 결과가 사과가 되겠죠. 1번 하면 뭐가 됩니까? 오렌지가 되겠죠. 네, 네, 그런 함수입니다. 직접 써보실래요? 궁금하면 빈칸에 는 choose 해가지고 한번 써봐요. choose를 선택한 다음 함수 마법사를 불러볼게요. 그래가지고 value 1번은 뭐라고 할까요? 아, 뭐 여러분 좋아하시는 뭐 커피로 할까요? 뭐 아메리카노 할까요? value 1번이면 아메리카노. 뭐 value 2번이면 뭐 할까요? 바닐라 라떼. 네. 네. 뭐 모카 라떼, 뭐 카페 라떼 뭐 다 적어봐야. 네. 에스프레소 뭐 그런 거 좋아하면 적고. 네. 마키아또 뭐 등등 해가지고 막 쭉 254번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쭉뭐 적고 그래가지고 내가 메뉴에 와서 그럼 내가 나중에 뭘 주문하겠다. 네. 네. 아메리카노면 1번 하면 되는 거고. 네. 뭐 바닐라 라떼 2번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지정한 그 번호의 값이 나옵니까? 네. 뭐 그런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걸 같이 써가지고 우리가 저 성별을 남녀로 바꾸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 해봅시다. 이 첫 번째 수식을 D5셀을 더블 클릭 들어가서요. 미드로 구한 이 값은 지우면 아까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는 빼고 이렇게 블럭 지정해 볼게요. 예, 는 빼고 이렇게 블럭 지정을 한 다음에 컨트롤 X 잘라내기 가위로 오려두기 하는 겁니다. 컨트롤 X 잘라내기 하고 choose를 쓸게요. 네, choose를 선택한 다음에 함수 마법사를 또 불러보시고 value 1번이면 뭐라고 할까요? 남이죠. 네. 1번이 남이고 2번이 여고 3번이 남이고 4번이 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value 1번이면 남자니까 남 value 2번이면 여 value 3번이면 남 value 4번이면 여 이렇게 적어서 우리가 인덱스 넘버에 1을 넣으면 남이 나오겠죠. 2를 넣으면 여가 나오겠죠. 근데 그거를 번호를 직접 적는 게 아니라 여기 인덱스 넘버에는 이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네, 컨트롤 V 해보세요. 인덱스 넘버에 와서. 아까 잘라내기 했던 것을 붙여넣기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미드가 정말 아니 그 여덟 번째 자리에 한 글자를 추출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 번호가 나오면 추주가 그거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맞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밑으로 채우기도 해보세요. 잘 맞게 나오는지. 뭐 뒷자리 세 개는 라이트로 쉽게 구하면 되니까 뭐는 라이트 해가지고 또 주민등록번호에서 컴마 세 글자만큼 가져와라 뭐 그렇게 구하면 될 거고 생일을 구해 봅시다. 네. 생일을 구하는 거는 레프트 함수를 써가지고 여기 앞에 6자리만큼 그렇게 이제 생년월일을 추출을 할 수 있겠죠. 먼저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만 추출을 해보세요. 레프트를 써가지고 는 레프트 주민등록번호 컴마 6자리만큼 가져와. 네. 엔터. 근데 이제 생일인데 이렇게 나오면 좀 보기가 안 좋네요. 제가 중간에 하이픈 기호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좀 날짜처럼 보이도록 하고 싶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하이픈 넣어가지고 그렇게 표시 형식을 좀 바꾸고 싶은데 텍스트 함수 아까 제가 중요한 함수로 또 앞에서 표시했었죠. 시험에서도 텍스트 함수를 써가지고 형식을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 한 번씩 이게 표시할 값에 대해서 뒤에 쌍따옴표 안에 적어주는 형식대로 바꿔주는 함수 셀 서식의 표시 형식을 함수를 통해서도 정의할 수 있는데 한번 그냥 써볼게요. 이것도 빈칸에 이렇게 아무 때나 오셔가지고 는 텍스트
텍스트 함수를 선택해서 함수 마법사도 한번 불러볼게요. 여기서 value 같은 경우는 그냥 숫자 1000 이렇게 적을게요. 그 다음 포맷 텍스트. 포맷 텍스트는 셀 서식 대하상자의 표시 형식입니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네. 쌍따옴표 안에 쓰기로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요. 제가 아까 쌍따옴표 붙여달라고 했었죠. 네. 그 쌍따옴표 안에다가 우리 셀 서식 그 대하상자에서 표시 형식 뭐 0, 샵, 뭐 골뱅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yy, 뭐 mmdd 아까 aaa, 뭐 ddd 이런 그런 것들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표시 형식을 어떻게 하고 싶냐면 천 단위 구분기와 함께 원을 붙이고 싶어요. 표시 형식으로. 저번에 그런 거 해본 적 있죠? 천 단위 구분기호 표시하는 형식이 뭐였죠? 네, 샵, 컴마, 샵, 샵, 0 기억나십니까? 샵, 컴마, 샵, 샵, 샵 해도 되긴 되겠지만 쌍따옴표 안에 샵, 컴마, 샵, 샵, 0, 1 이렇게 할게요. 뭐 샵, 컴마,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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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도 되고요.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천 단위 구분기호와 함께 원 표시가 나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표시할 값을 뒤에 쌍따옴표 안에 표시 형식대로 이렇게 맞춰주는 함수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텍스트 함수를 같이 써가지고 생일을 갖다가 중간중간에 하이픈 두 자리씩 끊어가지고 하이픈 넣는 걸로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수식을 더블 클릭해서 이것도요. 레프트로 구한 값도 는 빼고 블럭 지정해가지고 아까처럼 잘라내기 할게요. 블럭 지정해서 잘라내기. 그리고 여기에는 텍스트 함수를 쓸게요. text 텍스트 함수를 선택한 다음에 함수 마법사도 불러봅니다. 그리고 value에는 방금 잘라내기 했던 거 붙여넣기를 하세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포맷 텍스트에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 6자리의 이 그 텍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포맷 형식을 정하는 건데 쌍따옴표 안에다가 빵빵 다시 빵빵 다시 빵빵 이렇게 할 거예요. 뭐 샵샵 다시 샵샵 다시로 해도 상관없지만 하여튼 0이나 샵이나 숫자의 한 자리 한 자리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두 자리씩 끊어서 하이픈 넣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잘 나오죠? 네. 텍스트 함수는 이렇게 형식을 정의할 수 있는 함수다 하는 것을 알아본 거고 그다음 계속해서 이제는 여기 로워 어퍼 프로퍼 한번 써볼까요? 로워는 는 로워 옆에 있는 텍스트를 소문자로 바꾸고 싶을 때 딱 찍어주면 이제 가로 안에 넣은 텍스트가 소문자로 바뀌고 또 는 어퍼 어퍼는 옆에 있는 텍스트 또 찍어서 넣어주면 대문자로 바뀌죠. 프로퍼는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꾸는데 제가 여기 뒤에다가 뭐 하나를 단어를 막 더 한번 적어볼게요. 뭐 이렇게 제가 한 단어를 더 띄어쓰기 해가지고 한 단어를 더 적어봤는데 는 프로퍼 이렇게 해서 프로퍼를 선택해가지고 얘를 딱 찍어주면 이거는 단어의 첫 글자들만 그 해당하는 단어의 첫 글자들만 이렇게 대문자로 바꿔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프로퍼 함수는 단어의 첫째 글자들만 대문자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트림 같은 경우는 영어로 자르다. 트림이 뭐 자르다 이런 뜻인데 공백을 잘라서 없앱니다. 특히 좌우의 공백을 잘라서 없앨 때 쓰는 함수인데 제가 A 앞에다가 그러면은 더블 클릭 들어가서 스페이스바를 한 칸, 두 칸 이렇게 스페이스바 한 칸, 두 칸 띄워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는 트림을 선택해서 얘를 찍으면 양 끝에 공백을 없애주고 불필요한 공백을 잘라서 없애주고 중간에 공백도 아마 한 칸만 남겨놓고 없애주고 뭐 그런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렌은 아까 뭐라고요? length 길이 글자 수가 몇 글자일까? 옆에 있는 이 텍스트는 6글자가 되겠네요. 그리고
리플레이스가 아까 대체하다, 바꾸다 이런 뜻이라고 했는데 리플레이스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게 substitute도 있는데 두 개를 다 써볼 건데요. 근데 이거는 근데 둘 다 바꾸기 하는 건데요. 일단은 어, 여기서 D17셀에서 제가 일단 리플레이스를 써가지고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AA만 CC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리플레이스를 써가지고 한번 바꿔볼게요. D17에 와서 는 리플레이스를 더블 클릭. 원래 대체하다, 바꾸다 이런 뜻이죠, 영어로. 리플레이스를 선택한 다음 함수 마법사를 부르세요. 괄호 안에 이렇게 뭐가 많이 들어가는 함수일수록 시험에도 마법사를 꼭 쓰세요. 헷갈리고 실수하기 딱 좋기 때문에. 근데 리플레이스는 있잖아요. 미드 함수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세 개가 위에 세 개는 미드 함수하고 똑같아요. 아까 미드 함수하고. 그러니까 올드 텍스트는 일부를 바꾸려는 텍스트다. 옆에 있는 AAA 바꾸려는 텍스트 문자열 AAA를 딱 찍어주고 그 다음 스타트 넘버 시작 위치 아까 미드 함수하고 비슷한데 제가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자리만 CC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스타트 넘버가 몇 번? 3. 그 다음 넘버 캐릭터스 몇 글자만큼 바꿀 거죠? 2죠? 네. 아까 똑같죠? 미드 함수하고 여기까지는. 근데 마지막에 뉴 텍스트만 하나 더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네, CC로 바꾸고 싶다 했으니까 CC로 할게요. 대체할 새 텍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확인했을 때 진짜 바뀌죠? 근데 그 바로 밑에 제가 substitute를 써가지고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어요. 얘를 원래대로 다시 원상 복구를 시키고 싶은데 어, 바로 밑에서 substitute도 한번 써볼게요. 둘 다 대체하다는 뜻입니다. 똑같이. 는 substitute. 그럼 더블 클릭 선택한 다음에 또 함수 마법사를 불러서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찾기 및 바꾸기 대상이 되는 텍스트는 위에 있는 이거 네, 전체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텍스트 찍어주고 그 다음에 올드 텍스트는 이제 실제로 내가 찾아서 뉴 텍스트로 바꾸고자 하는 텍스트인데요. 그러면 올드 텍스트는 뭐겠어요? 네, CC를 찾아서 다시 AA로 복구를 시키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네요. 대소문자가 정확하게 일치해야지만 찾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처럼 소문자 CC를 적은 사람은 소문자 CC로 해야 대문자로 하면 못 찾아요. 소문자 CC로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new 텍스트는 AA로 바꿀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인스턴스 넘버는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을 때 그러니까 CC가 지금은 우리 하나밖에 없어서 생략을 해도 되는데요. 인스턴스 넘버를 생략하면 첫 번째 걸로 찾는 건데 만약에 그러니까 CC가 여기도 있고 뒤에 또 있는 거예요. 뒤에 또 CC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CC를 찾아서 바꿀래, 두 번째 CC를 찾아 바꿀래 그 번호를 지정해 줘야 될 때도 있거든요.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면 그럴 때 쓰는 게 인스턴스 넘버인데요. 필요 없으면 생략하면 돼요. 네.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생략을 하는 거예요. 네.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 잘 바뀝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left 함수 아까 중요하다고 했었는데요. 네. left를 또 써서 텍스트를 반복해서 출력하는 그런 일을 하는 함수인데 특정 텍스트를 반복해서 출력하는 거를 해볼 건데 여기는 left를 또 선택한 다음에 함수 마법사를 불러서 텍스트는 그냥 A 적고 넘버 타임스는 100번 찍어라. 그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A라는 문자를 100번 출력해라. 네, 지정한 횟수만큼. 네, 그런 건데요. 네. 근데 시험에 어떤 문제가 예전에 이제 나온 적이 있냐면은 어 여기에 그 사람의 그 인원수만큼 별표를 반복해서 출력해봐라. 그러니까 지금은 주민등록번호의 그 인원수 개수가 뭐 4명이면 이렇게 별표 이렇게 4개. 근데 어떤 그 뭐 사람의 뭐 인원수만큼 또는 뭐 어떤 발생 빈도수만큼 뭐 별표를 반복해서 출력해라. 뭐 이런 특수 문자 같은 거를 반복해서 출력해라.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랩트로 하는 문제였는데 어 그럼 이 랩트 함수를 써가지고 이 주민등록번호의 개수만큼 별표를 반복해서 출력을 해보는 걸 해볼게요. 시험에 나왔듯이. 근데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달랑 4개밖에 없어서 뭐 쉽게 세알릴 수 있지만 시험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시험에는 굉장히 많은 네, 그 주민등록번호의 개수가 있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 나온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일일이 세알리기 힘들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이 있으면 사람이 어떤 함수를 또 이제 같이 쓰는 거였냐면은 개수를 구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개수를 구하는 함수가 지금 33페이지에 나오는데 33페이지에 밑에 통계 함수 쪽에 어차피 얘네들도 중요한 함수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데 그 33페이지의 밑에 통계 함수 쪽에 보시면은 카운트 붙어 있는 함수들 있죠? 다 개수를 구하는 함수들이거든요. 근데 특징이 다 있어요. 일단 그냥 카운트는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고 카운트 A는 뭐의 개수를 구한답니까? 비어있지 않은 셀 모두. 여기서는 A가 그냥 all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A는 all 모두 다 비어있지만 않으면 모두 다. 그리고 카운트 블랭크는 뭐 비어있는 셀 블랭크가 공백이니까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고 카운트 if는 조건을 if가 붙는 함수 내일 또 뭐 sum if, average if 이런 것도 막 나오겠지만 조건을 줄 수 있거든요. if가 붙는 함수들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의 개수 이렇게 구합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어떤 함수를 쓸까요? 우리가 주민등록번호의 개수를 구할 거잖아요. 이 중에서 어떤 함수를 쓰는 게 맞겠습니까? 일단 그냥 카운트 해볼까요? 는 카운트 선택해서 주민등록번호의 범위를 쭉 잡고 엔터 하면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왜냐? 카운트는 아까 뭐만 세알릴 수 있다고요? 네, 숫자만 세알릴 수 있거든요. 여기 하이픈 붙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숫자가 아닙니다. 텍스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못 세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더블 클릭 들어가서 카운트 뒤에 뭘 쓸까요? A만 붙여도 A가 아까 all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비어있지만 않으면 모두 다 네, 숫자든 문자든 가리지 않고 네, 다 세알린다. 그래서 카운트 A로 세알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했으면 이 수식을 다시 더블 클릭 들어가서 얘는 아까처럼 블록 지정한 다음에 컨트롤 X 잘라내기 할게요. 이제 이거는 반복 횟수로 쓸 거예요. left 함수 안에서 반복 횟수로 얘를 넣을 거기 때문에 컨트롤 X 가위로 오려두기 잘라내기 하시고 left를 쓸게요. 아까 전처럼 left 함수를 선택한 다음에 함수 마법사를 불러보세요. 그리고 텍스트는 별을 넣어야 되는데 별은 어떻게 넣을까요? 네, 한글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한글 자음들마다 등록된 특수 문자들이 있죠. 미음 한자, 특히 뭐 도형 같이 생긴 특수 문자는 미음, 한글로 미음, 네모 미음, 키보드 한자 키, 예, 스페이스바 옆에 한자 키. 예. 그렇게 해서 이거 눌러보면은 또 뭐 더 많은 그런 특수 문자들이 보일 거고 하여튼 미음 한자 키 눌러서 이거 눌러서 보면 뭐 많죠. 근데 검정색 별로 할게요. 검정색 별로 하고 그리고 넘버 타임스로 내려가서 여기는 이제 컨트롤 V 하면 되겠죠? 네.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저기 별 앞뒤로 쌍따옴표 붙는 거 보이시죠? 문자거든요. 특수 문자니까 밖에서 입력할 때는 여러분이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안 붙여가지고 밖에서 직접 입력한 사람은 안 붙여가지고 막 안 나온다 하고 막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자들은 수식에 사용되는 는으로 시작하는 텍스트, 그 수식에 사용되는 텍스트는 쌍따옴표가 필수예요. 항상.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